한 주간의 비교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이 바로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어느새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지난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박철우 기자 그리고 장동훈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많이 추워졌죠? 그렇습니다. 예, 감기 환자들 많다 그러는데 우리 지난 불꽃 축제에 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 좀 어떻게 취재해 보시니까는 직접 그 불꽃 축제 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많이 혼잡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2005년도에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그 뒤에도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모이면서 혼잡이라든지 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그런 만큼 또 그 내용에 대한 그런 논란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우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산에서 볼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는 와중에 이런 불꽃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2년 올해로 12년째니까 그동안 미진한 부분은 좀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부산에서는 이제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물론 하루에 불과하지만 어느 정도 그 부산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벌써 그러고 보니까는 10여 년이 벌써 넘었어요. 근데 지난해부터 유료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료로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외외에서 아니면은 또는 국내외에서 좀 많이 왔는지 좀 궁금한데, 자, 어느 정도나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유료 좌석은 훨씬 더 많이 확대를 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그 외국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몇 좌석이나 됐었죠? 이게 이제 애초에는 이제 5,000 좌석이었거든요. 유료 좌석이. 근데 물론 외국인한테 판매하는 그 좌석도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그 매진이 되면서 1,000석 더 늘려서 6,0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죠? 금액도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죠. 10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7만 원 그렇게 돼 있었고 이번에 지금 조금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산 시민 말고 외지에서 그 표를 사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료 좌석 중에 한 73% 이상이 그 부산을 벗어난 다른 타 지역에서 그 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유료 좌석으로 이제 축제 준비 예산이 많이 마련이 됐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 그렇다면은 이 불꽃 축제가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다 그러는데 이 불꽃 축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불꽃이다 하면 제 기억에는 그 부산 시민의 날 그때 용두산공원에서 쏘았던 불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그 12월 31일 날 이제 새해가 넘어갈 때 그때 타종식 할 때 불꽃을 쏘았던 기억이 나는데 말 그대로 불꽃이라는 게 그 축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축제들 중에 가장 큰 행사가 2005년도에 했던 그 에이펙 정상회담 그게 있었는데 그 에이펙 그 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해서 광안리에서 열었던 것이 부산 불꽃 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해서 그때는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저는 차가 너무 막혀서 문현 로타리에서 내려서 광안리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감자탕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감자가 없다더라고요. 감자탕 집에.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붐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초석으로 이제 지금까지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게 그 티켓을 이제 지난해부터 유료화해가지고 팔았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나 이제 수익금이 발생을 했고 또 이게 정말 그 전체 이 불꽃 축제 예산에 어느 정도나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유료 좌석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기존의 불꽃 축제에서 그 수익분으로 기존 불꽃 축제를 좀 더 확대시키고 내실화시킨다는 내용으로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수익을 기존 축제에 투입을 시킨다. 그러니까 플러스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포함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한 뭐 대략적으로 잡으면 한 2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죠.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그 인터넷으로 판매된 예약 그 좌석은 한 5,000석인데 이게 조기에 매진이 돼서 1,000석 더 늘려서 6,000석이다. 그러면 아까 R석, S석이 있는데 뭐 평균적으로 5만 원만 잡아도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부산 불꽃 축제의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참 좋겠죠. 근데 또 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은 16억 500만 원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물가 상승률 때문에 뭐 이런 게 진행되고 오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 시에서 이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이제 후원받은 돈으로 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기업에서 이제 스폰을 대서 되게 좀 뭐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대기업이 빠져가지고 조금 스폰을 받는데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행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티켓 판매를 통해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그 대목이고요. 그런데 아니 이제 시민들의 세금을 어쨌든 세금이 이렇게 투입되는 행사이니까 과연 이게 그러면 그 우리 부산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라든지 우리 국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와서 보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부산 시민들의 세금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말하자면 그런 걸 갖다 충족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료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도 좀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보시다가 갑자기 유료화해가지고 좌석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예산 부분도 뭐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전체 뭐 한 16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그 유료 뭐 후원이 뭐지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좀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유료화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자,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물어보면 뭐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유료화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장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돈이 정말 우리 축제에 좀 더 빛내고 시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쓰인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찬성한다고 봅니다. 그 유료에 찬성하신다. 네. 그러면 저는 유료화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또 그만큼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들 유료화하는 만큼 편안하고 좋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유료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외국인들한테. 하지만 그 일반 부산 시민들 또 부산을 찾는 우리 내국인들은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유료 좌석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정말 그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이쪽 편은 10만 원을 내고 보고 한 칸만 옆으로 보면은 백사장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불꽃을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돈을 내고 바로 옆자리에서 볼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자리에서 같은 불꽃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부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부산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또 편안하고 따뜻하게 불꽃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공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일반 시민들이 정말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 문화로 접근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경제적인 부분을 제공을 막 지불을 하고 온다는 거는 조금 문화와 경제를 접목시킨다는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조금 반대입니다. 제 돈을 받는 거. 일반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 건 반대고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상응하는 네. 그 환경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도 취재를 통해서 이제 찬반이 나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것도 뭐 빈 도입부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저 포함해서 서민들은 이제 뭐 백사장에 앉아서 보거나 아니면 뒤에 도로에서 이제 보기는 하는데 이게 경제 논리를 따지자면 또 물론 찬반이 가닐 수는 있지만 부산시에서 이렇게 추진한 뭐 시책이고 이제 2회째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멀리 가면 진주 유등축제도 유료화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가림막 설치하고, 가림막 설치하고 하는데 장동 기자 말대로 이게 어떤 그 적당한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봤었을 때에 대한 그런 외국인 관람객들이라면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환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산 시민들에 대한 무형의 자산이라면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관람 어떤 그런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뭐 요거보다는 그런 시민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걸로 일단 접어두죠. 그 축제 현장에 가보면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불꽃 행사는 뭐 저녁 이제 8시쯤 7시부터 이제 뭐 개막전 행사 해가지고 하는데 뭐 점심 이전부터 벌써 백사장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펴고 그 추운 데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뭐 가족들이 담요를 이렇게 덮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내신 분들은 물론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럼 정말 그 부산 시민들은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보통 다른 어떤 이제 뭐 어떤 공연장을 가든 아니면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갈 때 유료화 행사를 갈 때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 할인해서 이렇게 주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불꽃 축제는 전혀 그런 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할 거면 백사장 전체가 유료 좌석이라고 보고 일반 부산 시민들한테는 뭐 좌석을 할인을 한다, 뭐 좀 싼 값에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일부만 유료 좌석이고 나머지는 다 무료 좌석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습니까? 뭐 김석진 기자가 서병수 시장한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뭐 유리화 자석에 관해서는 좀 이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불꽃 그 중에 아까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이게 또 한 기업에서 이게 불꽃은 매년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한화그룹에서 지금 불꽃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까? 저는 이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꽃은 정직하다. 하지만 돈이 든다. 그러니까 그게 그 가격이 계속 매년마다 오르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 폭죽 아까 얼마 한다고 말씀드렸죠? 3천만 원 넘는다면서요? 하죠. 그게 2005년 첫 해에는 1,500여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었어요. 기억했던 게 아마 그게 그죠. 그게 한 1,000. 이게 꾸준히 인상이 됐었어요. 뭐 2010년도에는 1,648만 원. 그다 하나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공짜로 줬었죠. 공짜로 이거 주겠습니까? 한 발에 3천, 4천만 원 하는 자리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조금 전에 폭죽을 공급하는 하나 이제 단가가 원래는 30에서 초기에는 공짜 아니에요. 30에서 40% 수준이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가 2011년부터 이제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매년 5%씩 올리고 있어요. 이게 불꽃이 정직한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매년 5%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꽃값만. 아까 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불꽃값만 순수하게 5%씩 인상을 한다면 내년에는 또 인상이 또 되겠죠. 그래요. 그 다른 그러면은 업체는 없는 건가? 경쟁사라든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불꽃을 독점하는 데는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김석진 기자가 그 김승효 회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뭐 불꽃값을 조금 줄이든지 뭐 이런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뭐 경제적인 논리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 뭐 이게 유료화가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
얘기했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런 좌석에서 유료 좌석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볼 수 있지만 없는 분들은 또 물론 기다려서 이렇게 봐야 되지만 또 보고 난 이후에 보기 전까지의 과정 그 주변에 교통 통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지하철도 증편하고 뭐 버스도 이렇게 하고 뭐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차가 아예 들어가면 취재차도 들어가서 못 나올 정도니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실제로 그 관람하러 오신 관람객들 불편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일단 교통 통제는 시작은 한 일주일 전부터 교통 통제는 됩니다. 그 불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안대교 뭐 상판 뭐 예, 상판 하판이 이제 날짜에 따라서 뭐 그 해변 측 3, 4차선이 통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서부터 해서 이제 해운대 쪽이나 광안리 쪽에 계시는 분들 또 그쪽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시고 또 축제 당일서부터는 그 해변로 광안리 해변로가 전면 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황령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 또 그 KBS 앞 도로 뭐 이런 것들이 그 일대가 다 통제가 됩니다. 물론 축제 당일날 통제가 되는 것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름의 그 또 다른 곳에서의 그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처음에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셨었어요, 시민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는 거는 불꽃 축제에 대한 그 찬반 여론들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이 불꽃 축제를 이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샌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이 광안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불꽃 축제를 부산에서 조금 더 분산해서 개최를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그 한정된 공간이다. 광안리 자체가 이렇게 뭐 해수욕장 특성의 그런 모습 그 지형에서 하는 것은 조금 뭐 부족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넓히지 않았나요? 뭐 3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이기대에서도 볼 수 있고 마린시티에도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그렇죠. 말씀대로 이기대하고 뭐 이렇게 동백섬에 입체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말이 있었어요. 부산항에서도 그렇죠. 한번 하자. 예. 근데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국 뭐 부산항에서 터뜨리든 또 그쪽에서 터뜨리는 광안리에서도 또 뭐라고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2년이잖아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거기에 또 맞게끔 틀을 짜야 되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광안리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광안리의 축제를 조금 축소를 시키고 축소된 만큼 부산항 대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이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고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도 뭐 불꽃을 조금 아마 거기서 넣어서 또 한다고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또 그렇겠죠. 중복되는 그러니까 그런 중복이 안 되게 분산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시민 불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었나라는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쓰레기 뭐 계속 발생하고 그건 또 거기 지역에서 다 치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정말 그 뭐 숙박업이라든지 식당 음식업 이렇게 하는 분들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예 그리고 또 바가지 상황은 어땠는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매년마다 나왔던 문제잖아요. 예, 제가 방금 그 불꽃 축제가 좀 분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불꽃 축제를 앞에서 안 봤습니다. 불꽃을 거의 안 보고 뒷골목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 뒷칸 이야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 해변로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테라스가 있는 그런 찻집들 뭐 바가지 요금 굉장히 막 성행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골목만 뒤에 넘어가서 상인분들 만나보면 제발 불꽃 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 불꽃 축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집중이 돼서 앞에 있는 상가들에서 소비를 하고 나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는 뭐 오히려 더 혼잡한 거에 치여서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다. 축제가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됐지만 뭐 언론에 일반 언론에서는 이제 뭐라도 이제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시민 의식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항상 뭐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조금 분산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멀찌감치서 볼 수 있는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장사가 안 돼서 아니면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까도 뭐 끝나고 나서 뭐 감자탕 아재 개그 하던데 감자에 감자가 없다. 근데 그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 장사가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상가처럼 장사가 안 되니까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부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바가지 상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치맥, 소위 말하는 치킨하고 맥주 하나 먹는데 30만 원씩 그 1시간 동안 그게 특수라면 특수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상가들 그리고 강한리에 있는 밀락동까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수를 누리는 거겠죠. 근데 거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횟집 뭐 콜레라 때문에 우리 저번에도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타격이 많습니다. 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좀 뭐 그 불꽃 축제로 특수를 조금 누리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끝으로 이제 축제 관련해 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뭐 내년에 축제는 어떻게 열렸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건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제 똑같은 축제가 이제 매년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아쉬운 게 콘텐츠 얘기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콘텐츠 물론 달라졌어요. 똑같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사랑 주제 처음 얘기하는데 그 주제로 진행된 불꽃 축제인 만큼 올해 또 지난해보다 좀 달라졌어요. 내년에 좀 더 많이 달라지길 기대를 하고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먹고 놀기만 하는 축제보다는 물론 뭐 축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 같이 즐기려 하는 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실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갑자기 너무 오디오가 올라가지고. 예,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불꽃 축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는 말씀 드렸는데 에이펙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꽃 축제가 시작이 됐고 올해는 또 특별히 2030년 부산 엑스포, 풍록 엑스포가 개최되기를 유치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충분히 이렇게 규모가 있는 컨텐츠가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또 그런 명분, 또 의미가 담긴 축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냥 불꽃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꼭 희망하는 그런 것들이 염원이 담긴 그런 축제로 좀 의미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두 기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내실 있고 정말 부산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또 뭐 많은 해외 관광객들도 보고 만족하고 그만큼 돈을 주고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좀 이제 관계자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고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떠난 뒤에도 아름다운 법이다. 이런 글귀 기억하시죠? 사람이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또 뒷모습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참다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뒷모습에도 넉넉한 여유를 간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이 세상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울 것 같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부끄러운 흔적 그리고 남기지 않도록 오늘을 충실히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